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논술문 쓰기 실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어떤 포맷을 생각하면서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개요 작성하기라는 것을 한 10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바로 쓰기 실습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술문을 쓰려면 개요 작성하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개요 작성하기라는 것은 뼈대를 그리는 거죠. 뼈대. 설계도, 뼈대. 즉 우리가 제시문, 논술문에 대한 제시문을 받았다면 그 제시문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읽고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하기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글감, 중심 내용, 강조 내용 등을 본인 설계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프린노트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문을 주어 쓰는 시간이 50분이 주어졌다고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구상 시간을 하면서 개요 작성하기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의 역할은 글의 흐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내용이나 중복되는 것도 막아주고 앞뒤 순서를 지켜서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개요 작성을 잘 하려면 먼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논제를 벗어난 논술은 아무리 화려한 문장과 좋은 단어로 썼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문장 개요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간단한 프린노트로 개요를 작성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개요의 종류에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있는데 화제 개요는 간단한 단어로 개요 작성하는 거고 문장 개요는 말 그대로 약간의 완성된 문장으로 본인이 만들어 보는 거죠. 개요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요 짜기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먼저 화제 개요는 간결하게 진술하는 거죠. 간단하게 몇 개의 문장만으로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자, 주장은 독서의 중요성이니까 생각하는 힘과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독서를 한다 라고 자기 주장을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프리노트 형태로 적어놓고 자, 서론은 나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될 거야. 생각하는 힘과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나는 서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본론 1에서는 책의 좋은 점을 쓰겠다. 본론 2에서는 독서의 좋은 점을 나는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결론에서는 독서의 중요성, 본론 2에서는 독서의 좋은 점, 결론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간단한 형태의 개요 작성이고 문장 개요는 문장을 어느 정도 완성한 개요 작성이에요. 생각하는 힘과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독서를 한다라는 자기의 주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론에서는 독서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본론 1에서는 책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책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본론 1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본론 2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 독서에 대한 이러이러한 내용을 나는 기술하겠다. 그럼 결론에서는 독서를 하면 생각하는 힘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독서를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내용으로 나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라고 본인이 10분간의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10분간에 걸쳐서 이렇게 문장을 개요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와 같은 개요 작성하기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개요 작성하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멈춤을 해놓고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학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찬반 논의형 개요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장, 서론, 본론, 결론 어떤 형태로 개요를 작성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멈춤을 눌러놓고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논술문 쓰기 실습 예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논술문 작성에 대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시문을 출제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스마트 플랫폼이 일상화되고 모든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그러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땡땡땡 중학교 2학년 동교과연구회에서는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아래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을 논술문 형태로 쓰시오라는 제시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시대 상황을 설명을 했고, 현재 학교는 굉장히 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없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문장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해서 실력 향상 방안을 한번 교사 입장에서 논술문 형태로 작성해 보라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동교과연구회에서 정땡땡 교사와 유땡땡 교사가 한 내용을 발췌하는 겁니다. 먼저 정땡땡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만을 암기하려고 한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교수 학습 모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교사가 먼저 제시를 했죠. 이러한 내용들이 논술문 본론에서 제시되면 좋겠죠. 유땡땡 선생님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생 수준에 맞게 설명만 해준다면 모든 학생들은 안전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유땡땡 선생님이 안전학습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정 선생님과 유 선생님의 내용이 본론에 답으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작성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간 논술문을 작성해 보라고 하는 출제자가 출제한 논술 문제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핵심 요소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제기, 필요성제기, 본론에서는 논제 개념 정의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서론에 문제 제기한 답을 본론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언과 전망을 하게 되면 논술문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서 작성해 본 답안인데요. 이게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에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실력 향상 방안을 쓰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단도직입 문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단도직입 문장은 이 주제, 이 제시된 실력 향상 방안에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시작을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시대 상황을 약간 수정해서 표현을 이 주제에 맞는 제시된 실력 향상 방안과 관련되는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연결, 초지능화된 스마트 플랫폼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기발한 아이디어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 제기는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서 발췌를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자가 제시한 이 글 내용 중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이거죠.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그러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한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입시 경쟁을 위한 단편적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은 다원화되어가는 초융합, 초지능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제된 문제에서 발췌를 해와도 되고,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세련된 문장으로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제 마지막 필요성 제시를 하면 되겠죠. 필요성 제시는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주장은 본론에서 이와 같이 필요성을 제시를, 본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는 제시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 지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개인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교수 학습 방법,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답을 작성한 작성자가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본론에서 제시를 하겠구나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은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성 제시를 하는 게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서론. 자, 서론은 이와 같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성 제시를 해서 서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본론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과 실력 향상 방안이라는 이 키워드를 머리에 두고 과연 나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해서 실력 향상 방안을 어떻게 본론에서 나의 주장을 펼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개요 작성하기는 서론에서는 개요 작성하기를 단도직입 문장은 나는 어떠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겠고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으로 나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성 제시는 어떠한 실력 향상 방안에 대한 어떠한 나의 주장을 필요성을 서론에 제시를 할까를 개요 작성을 해서 서론을 작성했다면 본론에서도 역시 개요 작성하기를 본론에서도 개념 정의를 나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나의 네 가지 주장을 어떠한 중심 문장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를 개요 작성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전에 해 본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기반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에 관련되는 개념 정의를 어떠한 말로 개념 정의를 할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키워드를 잡고 개념 정의를 시작을 했네요. 낙서된 내용을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부름의 완전학습 이론이란 교육학에 나와 있는 완전한 어떤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속에 기억하고 있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부름의 완전학습이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면 95%의 아이들은 교사가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 개념 정의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사가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1시간에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3시간에 설명해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만 투자를 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사가 설명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학생들은 95%의 모든 학생들은 90점 이상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학습 목표에 90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개념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러한 학습 이론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으로 먼저 교사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 학생을 변화시킨다. 두 갈씩 문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먼저 앞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두 갈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확고한 교육 철학이 학생을 변화시키는데 왜 확고한 교사의 교육 철학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증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이 중심 문장을 어떻게 이유와 근거를 들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는 학생의 동일시 대상이다. 교사가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했다면 그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모든 학생들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습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가 날 뿐 그 학생 수준에서 가르친다면 모든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 중심 문장을 논증해 주고 있죠.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문장인데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작성해 보면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부드럽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문장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쉼표나 접속사가 많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장이 기네요. 가능하면 한 두 줄 반, 세 줄, 네 줄까지 한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독자들로부터 약간 지루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는 문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주장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부름에 여기 주제에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의 주장을 첫 번째는 교사의 확고한 교육 철학을 들었고 두 번째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자성 예언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자성 예언의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실제 조각을 한 내용을 너무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조각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화했다는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비롯된 얘기고, 자성 예언의 효과는 뭐냐면 자성 예언의 효과는 한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교사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 학생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집도 굉장히 부유할 것 같고 공부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접하다 보면 실제로 그 학생은 이 교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학생에게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이론이 자성 예언의 효과입니다. 반대로 골룸 효과라고 있는데 골룸 효과는 이 학생은 굉장히 남루하고 가난한 집 아이 같고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 학생은 실제로 교사가 은연중에 그 아이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러한 생각을 그 학생이 갖도록 은연중에 표출된다는 내용으로 그 학생은 계속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이 자성예언의 효과와 반대되는 골룸 효과가 있는데, 자, 피그말리온 효과와 자성예언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 이 키워드로 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믿는 대로 변화한다. 즉 교사가 이 학생은 가정 환경도 좋고 품행도 단정하고 공부도 아주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학생은 실제로 교사가 믿는 대로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는 이론이다. 반대로 교사가 한 학생을 반대로 생각하여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은연중에 그 학생은 교사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중심 문장을 논증해주고 있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자, 세 번째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두 가지 문장으로 세 번째 주장을 했냐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통 방식의 수업으로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수많은 지식을 가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인력을 길러주는 교사학습 모형의 수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통합 프로젝트 학습, 친구들과 지식을 발견하는 협동학습 모형, 주제를 중심으로 주변 지식을 폭넓게 탐구하는 디베이트 학습,
사전에 온라인으로 핵심 동영상을 학습한 후 본 수업에서 모든 별로 심화 협동학습을 하는 거꾸로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개를 할 때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주장은 어떤 내용을 했나요? 교사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들고 있죠. 동학년 모임이나 동교과 연구회를 통해 수업에 대한 성찰이 교사 공동체에서 자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수업 문화가 수월성 교육과 같은 입시 경쟁 문화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학교 문화로 변화해야 능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학생으로 길러낼 수 있다. 시대에 맞는 교육이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통해 친구와 협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일 때 그 의미는 클 것이다. 라고 네 번째 중심 문장을 여기서 이유와 근거를 들고 있고, 자, 마지막에 자, 본론에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심 문장, 두 번째 중심 문장, 세 번째 중심 문장, 네 번째 중심 문장을 쓰고 본론의 소결론을 맺어주면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네 번째를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명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본론의 소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본론의 소결론은 뭐뭐 할 때 뭐뭐가 좋을 것이다 라고 소결론을 맺어주면 좋다고 그랬었죠. 시대에 맞는 교육이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통해 친구와 협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일 때 그 의미는 클 것이다 라고 본론의 소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본론의 소결론은 여기서 주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정확하게 중심 문장 쓰고 이와 같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렇지만 본론에서 조금 더 알찬 본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어울리는 소결론을 뭐뭐 할 때 뭐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결론을 맺어주면 더 좋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자, 결론에서도 들어가는 내용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랬죠. 시작하는 내용의 어떤 문장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주제에 맞게, 제시된 문제 주제에 맞게. 자,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갖춘 청소년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단도직입 문장을 던지면서 결론을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물론 들여쓰기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작성하다 보니 여기서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여기서 두 칸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단도직입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책에 대한 답,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서론에서 학교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핵심 역량 길러줄 수가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본론에서 주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의 중심 문장을 또 다른 세련된 함축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그랬었죠. 결론에서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요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약은 바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우리가 첫 번째는 교사의 철학,
두 번째는 피그말리온 자성예언의 효과를 학생에게 적용하는 거. 세 번째는 교사 학습 모형. 네 번째는 교사의 전문성이었죠. 자, 이래서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사의 교육 철학과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내면적 사고. 내면적 사고는 그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나 자성예언의 효과.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내면적 사고는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과 교사 스스로 자기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때 학습 효과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본론에서 주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심 문장을 또 다른 함축적인 문장으로 지금 요약해 주면서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 되겠죠. 전망. 이와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의 교육 철학과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국가 단위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는 능력 있고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지속될 때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면서 결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생님과 함께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론 쓰기 그리고 결론 쓰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조금 됐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시문에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됐죠. 제시문에서 오늘날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또 학교의 현 상황 문제 제기를 또 들었었고 그래서 교사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좀 모색해보자라고 하면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에 기반해서 학생들 실력 향상 방안을 써봐라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우리가 논술문을 작성할 때는 출제자가 어떠한 제시문을 제시를 했고 어떠한 문제를 쓰라고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정 교사가 했던 내용 중에 교사학습 모형이 나오고 유 교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은 반드시 답에 포함이 되면 감점이 없겠죠. 우리가 교육학 교사 임용 시험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 교사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들이 교육학적인 용어들이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채점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핵심 요소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부름의 안전학습에 기반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에 대한 서론을 작성을 할 때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출제자가 제시된 상황문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문제 제기에 대한 문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다음 본론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는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론을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를 시작을 하면 부드럽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 정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자, 이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그 문제에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뽑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뽑았어요. 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의 개념 정의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이 실력 향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부름의 안전학습 이론을 여기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먼저 문제에 대한 답이게 되겠죠. 문제에 대한 답, 이 네 가지를 들었어요. 지금 네 가지를 들고 이 네 가지를 두 갈씩으로 각자 두 갈씩으로 제시해 준 다음에 이 논증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증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넷째 역시 마찬가지 중심 문장 먼저 제시를 하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론에서 정리, 본론의 소 결론을 맺어주면 좋다고 그랬는데 뭐뭐 할 때 뭐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뭐 할 때 뭐가 좋다라는 형태로 소 결론을 여기는 지금 세 줄로 작성을 했는데 뭐 한 줄을 작성해도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네 가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핵심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결론을 맺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에서 제기한 네 가지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시켜주고 그리고 제언과 전망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저와 함께 교육학 또는 교직 논술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실력 향상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술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다음 주 수업은 줌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수업을 마치고 우리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중간 레포트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중간 레포트 관련된 내용은 다음 8주차 수업 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